사람들은 항상 본인의 좋은 모습만 남들 앞에서 연출합니다. SNS는 본인의 기쁜 소식을 올리고 TV 프로그램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일상만 담겨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사람들의 밝은 모습밖엔 보이지 않으니 남편은 전부 행복해 보이는 현실에 우린 가끔씩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만 현타오나? 그럼에도 우린 미래를 위해선 얼른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 웬만해선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려며 그렇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눈 밖으로 빼게 됩니다. 어떻게 다들 잘 살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엔 그렇게 자존감 높게 사회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을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뿐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도 두려워진 누군가는 방구석에 히키코모리로 틀어박혀 있으며 관심을 주지 않으니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걷습니다. 남들은 몇 번 보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찐따 같다고 평가하니 가뜩이나 바닥을 친 자존감은 도저히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복잡한 현실에 히키코모리들의 대인기피 현상은 점점 심해집니다. 씨발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타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엔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인간관계에 아예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명 찐따 탈출 방법을 담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찐따라는 표현은 타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임을 미리 밝힙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모의 단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좋은 철학을 가진 부모는 자식 역시 좋은 철학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반면 자존심 세고 눈치가 부족한 부모는 자식 역시 그 성향을 닮아 비슷하게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의 언행이 옳은지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일 수 있게 되지만 나이가 어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좁을수록 부모의 말이 부모가 내게 보여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고집 곧대로 따르며 지내다가 사회에서 새롭게 마주한 인간관계에 적응을 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난 내 부모로부터 배워왔던 대로 쭉 살아왔을 뿐인데 찐따 취급을 하는 사회인들을 보며 히키코모리들은 이유도 모른 채 또 한 번 우울감을 느낍니다. 왜 우리 부모는 이런 거 알려주지 않고 이상한 조언만 하실까? 어디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영향을 받고 왔더라도 집에 들어가면 자기 말만 잘 듣길 바라고 있는 내 부모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또다시 건강하지 못한 영향을 받아 예전의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며 우리 부모가 그런 사람인데 나라고는 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합니다. 유교 사회에선 어딜 가서 부모 이야기를 꺼내기도 애매하니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점검받기도 힘들 뿐더러 꺼낸다 해서 현 상황이 바뀌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래도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은 눈엔 보이지 않지만 실로 엄청나며 좋든 싫든 무조건 마주해야 할 부모 자식 관계에서 비롯된 자존감은 성인이 된 이유까지 쭉 이어집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 이미 갈라져 버린 운명 속에 히키코모리들은 영원히 갇혀 있어야만 할까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과 부모의 인격을 깔끔하게 분리시켜 놓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부모 자식 관계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봐왔던 모습은 그저 한 사람의 자아가 되고 좋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나의 사고가 열립니다. 이건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할 때 스스로 그 관계를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나와 타인의 사고 차이를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내 자신이 변하겠다라는 결심이 든 순간 주변은 저절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가득해져 더 나은 내 모습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며 부모 역시 단점을 갖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굳이 그렇게까지 못난 부모가 아니더라도 웬만큼 통찰력이 강한 사람이 아닌 이상 오은영 박사처럼 A부터 Z까지 제대로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손을 꼽을 정도이며 살고 있는 세대가 다르다 보니 성장하는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모 자식 간 관념의 차이를 갈등이 아닌 존중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빠른 성장의 방법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부모의 단점을 최대한 성숙하게 사고해보는 과정은 찐따 탈출의 가장 첫 걸음마가 됩니다. 두 번째는 트라우마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인기피증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회복하지 못해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그걸 계속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관계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며 사회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무슨 내가 뭘 잘못했지?가 아닌 나에 대해 뭘 한다고 저렇게 말하지? 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잘나간 연예인들이 한 번씩 골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 나중에 내 과거를 소문내어 매장시켜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며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얘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를 버리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의 트라우마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큰 실수에 어느 집단에 안 좋은 소문이 퍼졌더라도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친척의 친척까지 다 세봤자 10,000명도 안 될 것이고, 이마저도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무리를 본인이 일으켰지 않은 이상 그저 잊혀져가는 기억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인간은 원래 배움의 동물이라 과거에 나한테 피해가 갈 만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기억해 남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패드립을 치며 친구들을 까는 재미에 길들여진 학생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분명 사회에서 남들한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욕을 먹었을 것이고, 그렇게 본인의 의도 없이 친 이 재밌는 드립을 타인에게 욕을 잔뜩 먹은 뒤엔 아무리 치고 싶어도 과거 속 나의 나쁜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니 아무리 고집센 사람이라도 남들 앞에선 절대 안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아무리 부끄러운 짓을 했더라도 본인의 과오를 충분히 인정했더라면 같은 트라우마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더 글로리처럼 나에게 이유 없이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사회에서 그 인성이 전부 드러나게 돼 있어 겉으로는 티내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반드시 호되게 당하고 있으며 어느 사람 관계에서 반드시 페널티를 받아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앞으로 만날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달은 뒤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그저 배움의 계기였을 뿐이며 그들과는 유유상종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바꿔야겠다는 철학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새끼들이랑 똑같은 사람 만나려면 나부터 바꿔나가야지. 세 번째는 바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에 매우 서투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표현에 익숙치 않다 보면 본인의 감정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해 남과 내 자신을 계속 회피하게 되며, 남들의 눈엔 얘가 도저히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그냥 선을 긋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본인의 현 감정을 똑바로 직시하고 남들한테 표현을 던져봅니다. 오글거린다거나 나는 원래 그런 거 잘 못한다며 회피하는 순간 본인의 찐따스러움은 제자리 걸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소위 사회에서 찐따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본인이 언제 자기 표현을 해야 하는지 그 타이밍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고 눈치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본인이 언제 고마워해야 할지, 언제 미안해야 할지, 어떻게 좋아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인은 사회적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표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언제 이 말 내뱉으면 좋을지 스스로 판단을 먼저 거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나도 그런 말을 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할 뿐 이상한 타이밍에 나만의 표현을 뱉어 오히려 상황을 갑분싸로 만듭니다. 그런 이상한 행동은 타인의 눈에 더욱 찐따같이 보이며 정작 본인은 뭐가 잘못된지 몰라 자존감은 오히려 거꾸로 향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본인의 사회적 판단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회적 판단력은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량입니다. 자신이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그 주체성의 기반을 길러주어 무자비한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주는 좋은 대인관계 도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판단력이 좋으면 이상한 사람들로만 가득한 어느 집단에 껴있어도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스스로 대처할 줄 알게 되고, 나와 다른 세상에 놓여있는 그들과 나 자체를 저절로 분리시켜 버릴 수 있게 되어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판단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글쓰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글쓰기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형태의 글쓰기가 있지만 그중 블로그 글쓰기를 가장 추천합니다. 굳이 어디다가 요청 안 해도 댓글로 알아서 피드백이 들어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비판을 받는 방향이 나와 어떤 부분에 상충한지 스스로 고민해보며 자아 성장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기와 같은 기록적 형태의 글보다는 뭐뭐 후기라는 제목을 써서 타인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는 마음으로 본인 블로그에 글을 작성해봅니다. 소재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지금 이 어른리스 채널이든 본인이 봤던 드라마든 본인이 쓰고 있는 어떤 제품이든 무엇이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법한 소재를 이용해 글을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공짜표를 받아 어디 무료 공연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공연 관람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을 법한 내용을 잘 정리해 글을 작성해 봅니다. 글을 공개로 쓰는 순간부터 그것은 나만의 개인적 공간이 아닌 바로 사회입니다. 공연 후기를 작성 후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비객관적인 내용이 담겼다면 댓글에 사람들의 정당한 비판이 달립니다. 비판의 댓글을 본 낮은 자존감의 히키코모리들은 상처를 받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 사람과 싸울 생각을 먼저 할 수도 있지만, 트라우마와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고 아 그렇구나 하는 인정과 함께 내 스스로를 바꿉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3-4개월만 거치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커질 뿐더러 후에 본인의 판단력이 부족한 걸 인정할 수 있는 사고력으로 이어져 좋은 대인관계 능력으로 진화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삐딱한 관념을 맑게 정화시키는 순간부터 본인의 찐따스러움은 점점 치료가 되어 자존감도 함께 올라갑니다. 마지막은 상대방의 감정을 체크하며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5가지 관문 중 제일 어려운 관문일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타인이 어떤 감정인지 캐치하지 못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주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엔 감정이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억양에서도, 눈빛에서도, 심지어 카톡에서도 어떤 말이든 감정이라는 게 섞여 있으며 그런 상대방의 감정을 잘 캐치하고 상대방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판단 후 적재적소에 맞는 멘트를 던지며 상호작용을 할 줄 알아야만 원활한 대인관계가 맺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본인이 공연장에 가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어제 여기서 누가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말리고 그랬었어요. 막 그래요? 여기서 소위 찐따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본인의 말을 들어준다는 의미로 착각해 계속 썰을 풀어대며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귀찮음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막 뒷사람 팔 잡고 못 나가게 막고 어쩌고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걸 타인에게 알려줬다며 자기 만족하거나 조용히 있는 모습은 남들 눈엔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보여 상당히 찐따스럽게 비춰지며 그런 시선조차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같은 대인관계 문제는 영원히 반복됩니다. 이래도 눈치가 부족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할 생각을 아예 하질 못하니 상대방한테 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치게 되며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인간관계에 적응하고 있는 주변 친구들로부터 손절을 당해 우울증이 심하게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친구들과 다 같이 공연을 보러 간다고 가정해봅니다. 어디쯤 왔어? 살짝 화남과 간절함의 감정과 함께 제 시간에 오지 못하고 뭐했냐? 시간 없으니 빨리 오라는 의도를 가집니다. 잘 잤다. 개 피곤했나봐. 나름 분위기를 푼다고 키키키를 붙이며 안 물어본 본인의 변명을 꺼냅니다. 빨리 와. 더 화난 감정으로 다음번엔 너 같은 애랑 절대 안 간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상황을 고려한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본인이 체크하지 못하고 무슨 말이든 직접적으로만 그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하니 상대방에게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좋은 대인 관계에선 아 진짜 미안해 빨리 갈게 진짜 미안해 감정의 기호를 담아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내뱉고 빨리 간다는 말로 상대방을 안심시킵니다. 아니야 먼저 들어가 있을 텐데 천천히 와. 잘못을 사과한 친구가 무안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줍니다. 내가 이따 밥 살게. 뭔가 보답하는 뉘앙스로 미안하다는 마음이 더 크게 전달되는 말이지만 눈치 없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역시 돈만 주면 다 되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대인 관계에선 상대방의 감정을 서로 다치지 않게끔 최대한 보호해주고 잘못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하여 본인의 부족한 점을 먼저 채우려는 노력을 상대방에게 보입니다. 이래도 타인에 대한 예민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눈엔 보이지 않는 간접적 말하기를 그냥 너와 나의 대화 방식 차이라고만 간주해버려 같이만 있어도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뒤에서 조용히 손절을 당하고 인간관계의 어느 표본에서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정작 뭐가 잘못된지 못 느끼는 히키코모리들은 사람들이 본인한테 대체 왜 이럴까 한탄을 뿜습니다. 대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댈까? 너무 잔인한 말일 수 있겠지만 눈치가 없는 것도 본인의 잘못이라고 간주해야 사회 속 대인관계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합리화가 심한 사람들은 내가 왜 남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나 라며 생각을 하기도 한데 남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건 분명 악영향을 받는 게 맞지만 그릇된 판단하에 자기 맘대로 언행을 취하는 건 분명히 찐따스러운 행동입니다. 감정 파악 능력이 부족하면 걸음걸이도 이상해지고 얼굴에서도 그 찐따스러운 내면이 훤히 드러나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첫인상을 받습니다. 원래 대화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위주로 해야 배려심 있는 인재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공감은 감정 체크, 말의 의도 판단하기, 나의 의견 표현하기, 이 기반이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잡히게 되면 과거의 내 모습이 부끄러지기도 하며 예전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며 얘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똑같이 손절을 하고 나 또한 대인관계를 잘하는 친구들이랑만 어울리게 됩니다. 이랬던 인간관계는 내가 성숙하게 바뀌어버린 순간 바뀌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내 곁에 잘 안 둘 뿐더러 내가 예전에 어떤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었는지 아예 기억이 나지 않게 되어 통찰력이 강한 사람이 아닌 이상 친한 친구에게라도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 어른이스 채널에서도 곧 다루겠지만 지금 당장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연애동이라는 채널도 추천합니다. 감정 파악 능력의 밑바닥에서 연애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담은 채널로 타인에 대한 예민성이 크지 않은 어린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을 때 특히나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영상만 열심히 보지 말고 부모님이든 친구들이든 동네 음식점 사장님이든 감정을 고려하며 말하기 위해 본인을 바꾸려는 꾸준한 노력이 제일 중요하며 이를 개무시하면 같은 트라우마는 영원히 반복됩니다. 과거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더 이상 사람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고 지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모두 사회적 동물이라 사람의 좋은 부분만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똥꼬집을 버리고 위 5가지를 꾸준히 실행해 체화시킨다면 예전 안 좋은 기억 따윈 가볍게 잊혀져 좋은 자아만이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나 자의식도 외부에서 나온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